산속에 놓인 그가 품고 있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당신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75세의 이만수는 깊은 산속에서 파란 천막 하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청계천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한약방을 운영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외딴 산골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 이슬이 맺힌 풀잎 사이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그는 오늘도 약초를 캐러 나섰습니다. 주름진 손에는 수십 년간 함께해온 낡은 호미가 들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작은 천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말린 약초들을 분류해 담을 작은 봉지들이 정성스럽게 접혀져 있었습니다. 쑥은 여기가 제일 좋겠군.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뿌리째 뽑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쑥잎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로부터 배운 약초 지식이 지금까지도 그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만수가 이 산속에 오게 된 사연은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3년 전 그의 아내 순옥이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보,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순옥은 아파하면서도 남편을 위로했지만 이만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40년간 운영해온 한약방을 팔았고 청계천 변의 작은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간병비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지만 순옥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만수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고 남겨진 것은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아들 상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때는 보험 설계사로 제법 돈을 벌었던 상훈이었지만 주식 투자 실패와 사업 부도로 그 역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요양원비 낼 테니까요. 이만수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혈육이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믿음은 석 달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보호자분이 비용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고 계세요. 연락도 안 되고. 요양원 직원의 말에 이만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상우는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고 이만수는 그렇게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절망에 잠겼습니다. 순호가,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다. 미안하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약초 도구들과 낡은 배낭 하나 메고 그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약초라도 캐서 팔면 먹고 살 수는 있을 거야.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텨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산속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그는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황기, 당귀, 청궁, 백출. 산속 곳곳에는 값비싼 약재들이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이것들을 정성스럽게 채취하여 말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읍내 시장에 내려가 팔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약초 정말 좋네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시장 상인들도 그의 약초 품질에 감탄했습니다. 이만수는 자신만의 비법으로 약초를 손질했고 그 덕분에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이만수는 산속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는 약초를 캐고 오후에는 강가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 구워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모닥불을 피우고 별을 바라보며 순옥과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구나. 그는 쓸쓸하게 혼잣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작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단풍이 절정에 달한 오후였습니다. 이만수는 평소처럼 산삼을 찾아 깊은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프다. 이만수는 서둘러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바위 틈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발목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어디 다쳤나요? 할아버지. 발목을 접질렸는데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젊은 남자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배낭에는 여행용 스티커들이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봅시다. 이만수는 젊은이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인대가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제 텐트로 가요. 치료를 해드릴게요. 젊은이는 지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의대를 갓 졸업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런 깊은 산에서 혼자 사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요. 그날 밤 이만수는 지민의 발목에 약초를 우린 물로 찜질을 해주고 소염 효과가 있는 질경이를 지식여 붙여주었습니다. 지민은 그의 숙련된 손놀림에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한의사세요? 한약방을 했었지요. 젊었을 때 말입니다. 이만수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내의 죽음, 아들의 배신,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된 사연까지. 지민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게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지민은 주저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여행하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들려주신 이야기 때문에. 이만수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모닥불에 비친 젊은이의 얼굴에서 묘하게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외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젊은 시절 청계천에서 한약방을 하던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그런데 집안 반대로 헤어져야 했다고. 그분 성함이 지민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만수라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이만수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청계천 한약방에서 만난 그 아름다운 소녀 윤희정. 돌아온 그림자, 파헤쳐지는 진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만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윤희정. 40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윤희정. 이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정말 희정의 손자란 말이냐?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맞나요? 윤희정이 맞나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5의 이만수는
청계천 변에서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19살의 윤희정이 할머니 손을 잡고 처음 찾아왔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관절염 때문이었죠. 이 약을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이 연고는 아픈 부위에 발라주시고요. 이만수가 정성스럽게 약을 포장해 드리는 모습을 희정은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참 친절하시네요. 희정이 수줍게 말했을 때 이만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희정은 핑계를 만들어 자주 한약방을 찾았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며, 소화가 안 된다며, 때로는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서 말이죠. 이만수 역시 그런 그녀가 반가웠습니다. 희정아, 오늘은 왜 왔니? 그냥요. 오빠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둘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청계천을 걸으며 손을 잡고 작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한약방을 더 크게 키워볼까? 그러면 희정이도 같이 일할 수 있을 테고. 좋아요. 저도 한약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었습니다. 희정의 아버지는 한약재 도매상을 운영하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딸이 한낱 한약방 점원과 사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만수라고? 그 남자 당장 만나지 마라.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되느냐? 아버지,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한약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안 된다고 했다. 다시는 그놈 근처에도 가지 마라. 하지만 희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이만수를 만났고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희정이 창백한 얼굴로 한약방을 찾아왔습니다. 만수 오빠.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이만수는 희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빨리 결혼하자. 하지만 희정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이놈이 우리 딸을 어떻게 했느냐? 희정의 아버지는 건장한 남자들을 데리고 한약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만수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고 한약방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그러다가는 정말 죽인다. 며칠 후 희정이 마지막으로 한약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는 오빠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희정아,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고? 아버지가 오빠를 정말 해칠 것 같아요. 그리고 희정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했어요. 아버지가 정한 사람과요. 이만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빠는 저를 잊어주세요. 그것이 희정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이만수는 청계천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훗날 순옥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희정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평생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정이. 이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이 배낭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보세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만수와 희정이 청계천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지민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외할머니 일기장이에요. 낡고 바래진 일기장을 받아든 이만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희정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1978년 4월 15일. 오늘 만수 오빠를 처음 만났다. 할머니 약을 지어주는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다.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난다. 1978년 5월 3일. 오늘도 핑계를 대고 한약방에 갔다. 오빠가 나를 보고 웃을 때마다 가슴이 떨린다. 1978년 10월 10일. 오빠와 청계천을 걸었다. 오빠 손이 참 따뜻하다. 이런 날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6월 20일. 아이를 낳았다. 딸이다. 만수 오빠를 닮았다. 아버지는 입양을 보내라고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아이는 나와 오빠의 사랑의 결실이다. 비록 오빠와 함께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만은 내 손으로 키우겠다. 그러니까 이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민의 목소리도 격정에 겨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친손자가 맞아요. 그 순간 이만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의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희정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희정이 혼자서 아이를, 지민이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절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할아버지를 평생 사랑하셨어요. 지민은 일기장의 다른 부분을 펼쳐 보였습니다. 1985년 3월 12일. 딸이 이만수라는 이름을 물어봤다. 아빠가 누구냐고. 나는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다고. 너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1995년 7월 8일. 딸이 결혼한다. 사위가 좋은 사람이다. 만수 오빠를 닮았다. 성실하고 다정하다. 2020년 2월 14일. 지민이가 한의대에 입학했다. 만수 오빠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언젠가 지민이를 통해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외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어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오열했습니다. 희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할아버지, 지민이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외할머니가 마지막 편지를 남기셨어요.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나거든 꼭 전해달라고. 지민은 봉투에서 하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이만수에게라고 희정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만수 오빠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지민이가 오빠를 찾았다는 뜻이겠죠. 정말 다행입니다.
오빠, 4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오빠를 떠나면서도 한순간도 오빠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죄송했어요. 제가 더 용기를 내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맞서지 못해서 오빠를 혼자 떠나보낸 것이, 우리 딸을 혼자 키우는 것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딸이 웃을 때마다 오빠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딸이 결혼해서 지민이를 낳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이 아이 속에 오빠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오빠, 저는 행복했어요.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오빠를 사랑했던 시간들, 그리고 오빠의 아이를 키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지민이가 오빠를 찾았으니 부디 외롭지 마세요. 그 아이가 오빠에게 늦은 효도라도 할 수 있다면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오빠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희정이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이만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뒤늦은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지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손자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만수는 희정과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지민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흩어진 가족들도 다시 만나게 된다고. 그래, 희정이가 옳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이만수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시죠. 이제 혼자 사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살겠다. 이곳이 내 집이야. 대신 이만수는 지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가끔 찾아와 주면 된다. 그리고 이 산에서 약초를 키워보자. 희정이 말처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기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이만수와 지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기 계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만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3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 상훈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숲 사이로 상훈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한때는 단정했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얼굴은 수척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것 같은 붉은 눈으로 이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 계셨군요. 상훈은 무릎을 꿇으며 이만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만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무관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느냐? 이만수의 목소리는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지민이 상황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이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리고 도망친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급한 일?
이만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3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와서 급한 일이라고. 아버지 들어보세요.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한약방 사업이에요. 건강식품 쪽으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상훈이 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한약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명의가 필요해요. 아버지 명의만 빌려주시면 명의를 빌려달라고. 이만수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내가 나를 요양원에서 쫓겨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아버지 그때는 정말 제가 힘들었어요. 주식으로 집까지 날렸고 사업은 망했고 어머니 병원비까지 떠안고 있었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버린 거냐? 이만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어머니가 죽어가면서도 나를 부탁한다고 했을 때 너는 알겠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머니 49제도 지내기 전에 나를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도망갔잖아.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번에 성공하면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좋은 집도 사드리고. 그만해. 이만수가 손을 들어 상훈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아버님이 누구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훈이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우리 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저는 지민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손자입니다. 손자? 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한테는 저밖에 자식이 없는데 손자가 어디서? 핏줄로는 당신보다 더 가까운 손자입니다. 지민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이만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훈아, 이 친구는 내 진짜 핏줄이다.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상훈이 당황했습니다. 이만수는 지민과 희정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40년 전의 첫사랑, 아이의 존재, 그리고 지민이 자신의 친손자라는 사실까지. 상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머니가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내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만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순옥이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나를 받아줬지. 너와는 달리 말이야. 그 말에 상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하면 되겠느냐? 이만수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도 온정적인 거다. 상훈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기회예요.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대박이 날 거예요. 대박. 지민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으면서 이제 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찾아온 거잖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상훈이 지민에게 소리쳤습니다. 가족도 아닌 주제에. 가족도 아니라고요? 지민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당신은 가족 맞나요? 가족이라면 아버지를 혼자 산속에서 살게 내버려 두나요?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는 걸. 몰랐다고요? 찾으려고 노력은 했나요? 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물어봤나요? 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쫓겨난 후에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상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집도 날리고 아버지까지 모실 여유가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다고요? 지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유가 생겼나요? 할아버지 명의가 필요해서 찾아온 건 아니고요. 상훈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 이만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훈아, 너는 변하지 않는구나. 어릴 때부터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았지. 이만수는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상훈은 어릴 때부터 유독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용돈이 떨어지면 아버지에게 와서 애교를 부리고 뭔가 사고를 치면 어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사업이 잘 안 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만요. 정말 이번만 도와주세요. 상훈이 애원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시면 되니까요. 실제로 일은 제가 다 할게요. 안 된다. 이만수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 상훈이 절규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안 되면 저는 정말 끝이에요. 내가 끝나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만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나도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는 걸 그만뒀다. 그 말에 상훈이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에요. 친아들? 이만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친아들이 아버지를 길거리로 내몰까? 지민이를 봐라. 이 친구는 나를 이틀 전에 처음 만났는데도 이렇게 챙겨주고 있다. 지민이 상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상훈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됐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지민이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요양원에 버리고 연락도 안 하나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지민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아세요?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로만 머리가 가득했으니까요. 이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훈아, 이제 그만 가거라. 우리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아버지, 상훈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3년 전에 끝났다. 이만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말이야. 상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건강식품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는 빚더미에 완전히 파묻힐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한테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나한테도 너밖에 없었다. 이만수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날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지민이 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할아버지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아버지를 모실 건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저는 정말 돈이 급해요.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급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할아버지는 이미 당신한테 충분히 상처받으셨어요. 상훈은 한동안 고민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아버지랑 함께 이 산에서 살면서 명의도 빌려주시고. 안 된다. 이만수가 즉답했습니다. 너는 진심이 아니다. 지금도 돈 생각만 하고 있잖아. 아버지 제발요. 상훈이 울먹였습니다. 지민이 상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할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명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때 상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네? 이미 서류 준비하셨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상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잘 됐어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명예 문제도 해결됐고요. 이만수와 지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명의가 필요 없다는 거냐?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네네. 이제 문제 없어요. 상훈이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 지민이 상훈을 불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고요? 아, 네. 그거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상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야, 이상훈. 이만수가 아들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상훈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이제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이제 지민이만 있으면 된다. 이만수가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내 진짜 가족이야. 상훈은 한동안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결국 돌아서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절망이 느껴졌지만 이만수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손자는 모닥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이 산에서 작은 한약방을 해보면 어떨까요? 한약방이라. 내 할아버지의 약초 지식과 제 한의학 지식을 합치면 분명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만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희정이가 좋아했을 거야. 몇 달 후 산속에는 작은 황토집이 하나 지어졌습니다. 희정 한약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그곳에서 이만수와 지민은 함께 일했습니다. 주말이면 지민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지민의 아내 소정과 쌍둥이 아들들은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특별한 약초 차를 끓여줄게. 이만수는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상훈이 다시 한약방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 나한테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있어. 상우는 멀리서 행복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돌아섰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이만수는 희정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희정아, 우리 손자가 나를 찾아왔어.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해. 산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고 황토집에서는 약초 우리는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만수는 지민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